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테이블 완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필드 속성 중에서도 개념 설명이 필요한 입력 마스크와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는 출제형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형식은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딱 엑셀에서의 표시 형식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액세스에서는 형식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엑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샵은 임의의 숫자를 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0값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0은 역시나 임의의 숫자를 표시하는데 0을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엑셀하고 완전 일치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에 컴마 찍어주고 임의의 문자는 골뱅이 YMDA까지 심지어 다 동일해요. 자, 근데 딱 하나 추가가 된 게 마지막에 들어있는 AMPM이거든요. AMPM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형식 기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형식 지정을 하겠다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원본의 오늘의 날짜에다가 시간까지 표시하는 now 함수를 담았고 표시 예를 24년 09월 오후 3시 28분과 같이 표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앞쪽에 해당하는 건 우리 엑셀에서도 했던 부분이라 어렵지 않아요. 자, 연도에 해당하는 거 Y 사용하시고 월에 해당하는 거 M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뒷부분이에요. 자, 시간 표시를 하는 건 엑셀에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오전 또는 오후와 같은 걸 표기하고자 하실 때 AMPM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영문 소문자로 하겠다라고 하면 중간에 슬래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대문자로 하겠다라면 대문자를 적고 중간에 슬래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 제가 원하는 한글로 오전 또는 오후와 같이 표기를 하길 원한다면 자, 그땐 중간 슬래시를 제외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한글로 오전 오후와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따라서 화면과 같이 표시 모양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형식은 다음과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YY년 MM월이겠죠. 두 자리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또한 오후에 해당하는 한글을 원했기 때문에 AMPM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시간에 해당하는 건 hour에서 따와서 H를 적어줄 거고 자, 분에 해당하는 건 minute에서 따와서 M을 적어줘야 맞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month한테 이미 M을 뺏겼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 같은 경우에는 minute의 두 번째 자음인 N을 가져다가 분 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액세스에서는 엑셀에 비해 형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입력 마스크에 대한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력 마스크 속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매회차 빠짐없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력 마스크는요. 자, 먼저 구역이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이 되게 돼요. 1구역, 2구역, 3구역. 자, 단 어디까지가 1구역이고 어디부터가 2구역인지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액세스에서는요. 자, 주로 구역 구분을 세미콜론을 이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엑셀에서는 주로 콤마를 가지고 구역 구분을 많이 한다면 액세스에서는 주로 세미콜론을 가지고 구역 구분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자, 각각의 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게 돼요. 첫 번째 1구역은 입력 형식과 관련된 파트, 두 번째는 서식 문자의 저장 여부를 관장하는 파트, 자, 마지막은 입력 시 표시될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모든 항목이 다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1구역은 필수 항목이고요. 자, 2, 3구역에 해당하는 건 선택적인 항목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작업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입력 형식은 다음에 4가지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 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첫째 줄은 숫자와 관련된 거, 자, 둘째 줄은 문자와 관련된 거, 자, 왼쪽은 필수, 오른쪽은 선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고객 코드라는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고객 코드는 반드시 문자 하나에 숫자 3글자로 구성이 된 형태로 입력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입력을 받는 데이터의 형식을 말 그대로 지정해 주는 게 입력 마스크거든요. 자, 그때 고객 코드 필드가 무조건 반드시 필수로 입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인터넷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도 필수 입력 정보가 있고 선택 입력 정보가 있잖아요. 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코드는 필수로 반드시 꼭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필수 문자에 해당하는 L을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것도 필수에 해당하는 0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만약 고객 코드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선택 문자들만 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입력 형식에서 사용 가능한 문자 기호는 영구 L 물음표 이외에도 다양해요. 관련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서식 문자 저장 여부 이 구역을 볼 텐데, 자, 서식 문자라는 건 뭐냐? 자, 지금 A-101 보이시잖아요. 자, 중간에 있는 빼기 기호 있죠? 자, 쉽게 서식 기호라고 하면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빼기라든가 슬래시라든가 물결이라든가 뭐 컴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서식 문자가 기본적으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얘는 표시는 되지만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까지 되지는 않아요. 자, 근데 나는 저 빼기 기호까지도 의미가 있는 값이에요. 유의미한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반드시 같이 저장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이 구역에다가 숫자 0을 적어 주시게 되면 난 이 빼기 기호도 같이 저장을 할 거야.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입력 시 표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력을 받을 때에 표시가 될 문자를 말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제가 입력 시 표시 문자 자리에 두 번째 줄과 같이 빼기 언더바를 하나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고객 코드가 몇 글자짜리일지를 알고 입력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입력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고객 코드를 입력하려고 커서를 띡 하고 집어넣는 순간, 자, 아래쪽에 야 이건 4글자야 라고 밑에 언더바가 뜨게 될 거예요. 자, 입력 받을 때 4글자짜리야 라고 가이드라인처럼 표시를 해주는 문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세 번째 구역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문제에서 2, 3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고 하면 뒷파트는 그냥 세미콜론까지 다 생략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하자면 지금 고객 코드 보시면 어때요? 대문자 A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대소문자에 해당하는 것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반드시 대문자만 받아 또는 반드시 소문자로만 입력을 받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실 수도 있어요. 크다, 즉 초과 기호를 붙여주시게 되면 대문자를 표기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되고요. 자, 작다, 즉 미만 기호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소문자로 입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해당 기호는 구역별로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3글자짜리 대문자를 받겠다라고 해서 매번 건건이 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붙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맨 앞에 한 번만 붙여주시고 3글자야 라고만 입력해도 알아듣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 가능한 문자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중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 건 필수들과 선택들이에요. 이건 필수 문자고 이건 선택 문자다라는 게 구분이 되셔야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가볍게 암기는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일단 0에 해당하는 건 숫자 필수인데요. 자, 주의하실 건 0은 정말 딱 숫자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자, 공백이라든가 기호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9는 선택 문자인데 숫자와 공백도 받을 수가 있고 자, 단 기호는 불가능해요. 자, 기호까지 입력을 받길 원하면 샵으로 숫자 처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값들은 문제 내에서 당연히 화살표 옵션 지문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에 해당하는 건 필수일 땐 대문자 L을, 선택일 땐 물음표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숫자일 거 없이 다 받겠다라고 하면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숫자, 문자 공백할 거 없이 다 받겠다 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앰퍼센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또한 선택적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대문자 C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는 건 자, 여전히 숫자와 문자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또한 소문자로 변환해서 받을 거야 라는 건 작다 기호, 자, 대문자로 변환해서 받을 거야 라는 건 크다 기호에 해당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 표시가 의미하는 건 뭐다? 자, 해당 기호 다음에 있는 건 무조건 표시할 거야.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하지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 서식 기호 백이라든가 언더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의미 있는 값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이건 표시하려고 하는 문자열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생략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은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뒤에 있는 출제형 문제풀이 진행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래 예제만 좀 보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으로 숫자 처리가 6자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자, 필수로 받겠다라는 거고, 자, 이 구역이 텅텅 비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빼기 기호는 난 저장하지 않겠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입력 시 표시 문자도 텅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점에는 아무런 문자도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반면에 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선택적으로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단 두 번째 이 구역에 0이 들어있으니 중간에 있는 빼기도 같이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력 시 표시될 문자열 자리에 샵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커서를 집어넣는 순간 다음과 같이 샵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필수 문자와 선택 문자에 대한 이해와 암기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 같은 경우도 우리 엑셀에서 이미 작업을 해봤죠. 자,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파트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규칙들은 엑셀의 고급 필터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단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요 액세스에서는요. 자, AND하고 OR 조건 작업을 지금 어때요? 자, 중간 접속사처럼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워져 있다라는 게 엑셀에서는 블랭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면 액세스에서는 null, 값이 없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 nu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게 될 건데요. 자, 이런 null과 같은 논리값들은요. 자, 비교할 때 equal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대신에 동격의 i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필드가 혹시라도 비워져 있냐? 자, 영어 문장을 작성하듯이 코드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비워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딱 영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부정어에 해당하는 게 자,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is not null 이라고 적어 주시게 되면 자, 그땐 이건 비워져 있지 않은 값이냐 라고 물어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영어의 문법을 따다 쓰는 게 하단에 있는 like 연산자가 되게 되는데요. 자, like가 뭐예요? 뭐뭐와 유사하다, 뭐뭐처럼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골뱅이를 포함하는 이라는 건 뭐예요? 자, 골뱅이를 가운데 놓고 앞뒤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 아무거나에 해당하는 게 우리 엑셀에서 배웠던 와일드카드 중 별표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 앞뒤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간에 들어가는 골뱅이가 있다라는 건 유사한 부분이죠. 비슷한 부분이에요. 일치하진 않지만 유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like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해주게 되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만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때는 자, 이 비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not 부정어가 들어가게 되지만 일반 동사일 때는 앞쪽으로 not이 들어가게 되어서 not like에 해당하는 것처럼 not이 앞에 들어간다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범위 조건 보도록 할게요. 자, 0 이상 100 이하의 값만 입력이 되길 원한대요. 자, 그 말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0보단 작거나
이거나 같았으면 좋겠다인 거잖아요. 자, 엑셀 생각하시면 당연히 AND 조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범위 조건이 나왔다라는 건 그냥 AND 조건을 말하는 거로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 access에서만 사용하는 명령어로서 between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between 같은 경우에는 and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access 문제에서 범위 조건이 나왔어요. 자, 그럼 사실상 정답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between을 써라 그러면 당연히 between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별도의 멘트가 없다면 두 가지 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아래 보시면 날짜 데이터에 해당하는 범위 조건 지정했어요. 2024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도 범위죠. 자, 제한을 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ND 조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 특이한 건 지금 날짜 양쪽에 샵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는 숫자일 땐 아무것도 안 붙여요. 자, 문자일 때 양쪽에 쌍따옴표 들어가는 거 동일해요. 단 날짜일 때는 지금처럼 양쪽에 샵을 붙여서 이건 날짜야 라고 티를 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날짜일 때는 양쪽에 샵을 붙여줘야지만 제대로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외에 작업하시는 건 숫자 조건과 동일해요. 자, between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 보시면 서울, 부산, 대전 중 한 가지만 입력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 말은 서울도 괜찮고 부산도 괜찮고 대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셋 중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OR 조건 엑셀처럼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자, 또 아니시면 역시나 액세스 들어와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말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건 다 괜찮아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건 다 괜찮아. 그래서 in 괄호 안에 서울, 부산, 대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between과 마찬가지로 문제에 멘트가 있으면 당연히 적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별도의 멘트가 없으면 자, 두 가지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len에 해당하는 함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en은요, 입력받는 글자 수의 제한을 두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게 되는데요. 자, len 쉽게 그냥 length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자 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글자 수. 자, 그래서 자, len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지금 상품 코드라는 뭐가 들어있냐? 필드가 들어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보시면 양쪽에 네모 괄호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엑셀에서는 양쪽에 네모 괄호가 붙었다는 건 특정 셀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액세스에서는 양쪽에 네모 괄호가 붙었다는 건 자, 그건 필드 이름이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상품 코드라는 필드의 len 글자 수는 5글자짜리만 유효성 검사 규칙이니까 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입력받는 글자 수의 제한을 두고자 할 때 len이라는 함수를 유효성 검사 규칙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출제되는 유효성 검사 규칙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니까요.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문제 같이 풀면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형 2번 테이블 완성 2번 파일 열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주문 내역 테이블 먼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ISBN 필드에는 숫자 13자리가 필수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는 건 숫자 필수라는 거예요. 자, 숫자에 해당하는 건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0, 9, 샵. 이 중 필수에 해당하는 건 0밖에 없었어요. 자, 9하고 샵은 선택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자, 문제에서 다 제시를 하니까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화살표. 자, 데이터 세트 보기 상태에서 레코드 입력 시 자, 샵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자, 한마디로 세 번째 구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입력 시 표시 문자로 샵이 지정이 되길 원한 거예요. 자, 그럼 화면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주문 내역 테이블 잡고 마우스 오른쪽이죠. 자, 디자인 모드 이용해서 편집 모드로 전환부터 해주시고요.
자, ISBN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마스크를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 마스크 속성에다가 필수에 해당하는 0을 13자리를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자리 담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구역에 대한 건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비워놓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역에는 샵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표시가 될 문자열 자리에다가는 샵을 적어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2번 주문일 필드에는 2024년 2월 1일 이후의 날짜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어요. 일단 주문일 필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2024년 2월 1일 이후의 날짜만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자, 이후잖아요. 자, 이후라는 건 크거나 같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크거나 같음 기호 이용해서 이후 설정해 주시고요. 자, 날짜 데이터는 양쪽에 샵을 붙여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2024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것만 받을 거야 라고 규칙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대로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2번도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3번 배송일 필드는 이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배송일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02월 17일과 같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형식 속성을 지정을 해줘라 했어요. 표시가 되는 모양을 지정하는 건 당연히 형식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게 있었으면 골랐겠지만 없죠. 없으면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잡혀져 있는 간단한 날짜는 그냥 다 생략 처리해 주시고요. 자, 형식 우리 지정할 줄 알잖아요. 자, 월이니까 당연히 M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02월이었어요. 두 자리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MM 월이라고 적어주시고 띄워야죠. 자, 다음 DD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엑셀에서는 양쪽에 쌍따옴표 붙였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액세스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편한 게 뭐냐면 이대로 엔터 치시면 쌍따옴표를 지가 붙여줘요. 참 이래서 편해요.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생각보다 쌍따옴표로 인한 스트레스가 덜 하실 거예요. 자, 일단 형식만 쭉 적어주시면 마무리는 주로 액세스가 해주게 될 겁니다. 3번 문항이었고요. 4번 주문 수량 필드는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주문 수량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1 이상 50 이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해줘라 라면서 지금 between 함수를 줬습니다. 자, 주문 수량 필드 잡아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니 between을 적어줘라 했잖아요. 사용하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자, 무조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between 1 이상 50 이하기 때문에 1 and 50 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5번 결제 구분에는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결제 구분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 하나만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 데이터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유효성 검사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자, 신용카드 or 하시면 되겠지. 자, 신용카드 띄고 or 자, 그 다음은 계좌이체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자연스럽게 쌍따옴표는 액세스가 알아서 붙여주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인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OR을 사용하셔도 좋고 인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의 연산자를 써라라고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 될 테니까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다음 테이블 넘어갈 건데 자, 저장하려고 하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건드렸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그냥 yes 눌러 넘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yes 눌러주시고 자,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출판사 테이블도 마저 편집하도록 할게요. 자, 6번 출판사 코드 필드에는 했어요. 그럼 선택을 해주시고 자, B-001의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했네요. 출판사 코드 필드 잡고 입력 마스크 사용하겠습니다. 자, 영문 대문자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L을 적어주시고요. 자, 빼기는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숫자 필수라고 했으니까 0으로 3개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주의하실 거는 대문자에 해당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벳 기호 앞에다가 자, 대문자 L 적어서 꼭 지정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구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중간 빼기도 같이 저장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숫자 0을 적어주시면 중간에 있는 서식 기호도 같이 저장을 할 거야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입력 시 표시 문자에 해당하는 건 멘트가 없죠.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 생략하셔도 되고 세미콜론 주시고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 저는 빼기 기호가 있길래 앞에 원 단위 기호를 붙여서 저장할 거야 라고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정답 처리됩니다.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6번이었고요. 자, 7번 봅니다. 출판사명 필드에는 했으니까 자, 정확하게 필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공백 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해주라 했어요. 자, 그러면서 like 연산자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제가 이론 설명드릴 때 만약 골뱅이를 포함하는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별, 골뱅이, 별 하기로 했었죠. 자, 골뱅이를 가운데 놓고 앞뒤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 자리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했잖아요. 자, 동일해요. 자, 우리는 공백을 만약 포함하는 걸 원했으면 이 골뱅이 자리에 뭐가 띄어쓰기 한 칸이 들어가지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백. 자, 공백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을 때는 별, 띄고 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를 치시잖아요. 자, 그럼 별이 들어갔기 때문에 XS가 이건 똑같진 않겠네? 자, 그럼 비슷하겠다 해서 앞에 like를 자연스럽게 붙여주게 돼요. XS가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공백이 포함이 됐으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XS랑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세요. 그래서 like 앞에다가 부정어로서의 not 한 번만 적어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like, 그러니까 공백이 들어있지 않은 형태였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어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로 not like로 적으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7번이었고요. 자, 8번. 할인율 필드는 백분율 형식을 지정을 하고 소수 자릿수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자, 일단 할인율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할인율 선택하시고 자, 당연히 형식 지정할 거니까 자,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거 눌러보시면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 중 백분율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소수 자릿수는 지금 현재 0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마침 우리가 자릿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0 기본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한 자리를 원했으면 당연히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거에서 1을 골라주셨으면 됐겠죠. 자, 이번에는 0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9번 담당 직원 필드는 했으니까 또 찾아갈게요. 자, 담당 직원 필드는 공백 없이 최소 2글자, 최대 4글자의 문자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해라 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건 공백 없이예요. 자, 공백 없는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건 L과 물음표 중에 어떤 거? L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를 이해를 하자면 무조건 2글자는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되고 뒤에 2글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앞에 2글자는 필수인데 뒤에 2글자는 선택 적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 부분에다가 여러분 자,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L로 일단 2번을 대문자로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 뒤에 2글자는 물음표로 2개 선택 문자로 적어주시면 필수 2글자에 선택 2글자로 제한을 두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문항이었고요. 마지막 10번 내선 번호 필드는 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입력되는 글자 수가 3글자짜리로 입력받는 글자 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건 유효성 검사 규칙인 거예요. 자, 내선 번호 잡아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고요. 자, 3글자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자 하실 때는 len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len 함수 안에 우리 무슨 필드? 내선 번호라는 필드. 자, 내선 번호 필드는 몇 글자였으면 3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제한 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자, 출판사 테이블도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자, 저장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역시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 경고창이 뜰 거예요. 자, yes 눌러서 창 전환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출제형 2번 마무리 되시는 겁니다.
출제형 3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문 내역 테이블 잡아다가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제 디자인 모드 해주시고요. 자, 1번 주문 번호 필드 선택하시는데 반드시 보셨죠? 자,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필수 속성을 예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 했고, 2번 회원 아이디 필드는 했어요. 자,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자, 입력기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입력기 혹은 입력 모드라는 말이 나오면 IME 모드 선택하기로 했었죠? 자,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거 눌러보시면 영수자 반자 보일 거니까 적용해 주시면 끝난 거고요. 3번 배송업체 필드는 했어요. 자,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이름 변경 없이 물류 업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편집 모드죠. 자, 근데 상단 테이블 디자인 탭을 봐주시게 되면 맨 앞에 보기 메뉴가 있는데, 그럼 보기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 그림하고 글자 중간에 금이 가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글자 쪽을 누르시면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더 들어있어요. 자, 그중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걸 선택해 주시게 되면 테이블이 실행 모드로 변환이 되면서 데이터 리스트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때 당연히 필드 이름이 배송 업체니까 그렇게 뜨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필드의 이름을 바꾸고 싶지는 않대요. 자, 하지만 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실행 모드로 나갔을 때는 물류업체라고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캡션 기능이에요. 배송업체 필드 잡으시고 캡션에다가요. 자, 물류업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물류업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필드 이름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자, 하지만 실행 모드로 눌러 나가면 물류업체라고 변경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4번이에요. 주문일 필드는 했어요. 자, 필드 선택해 주시고 세례 코드 입력 시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 들어가면, 자, 우리 무조건 기본값 문제다 했죠? 자, 기본값에다가 자, 오늘의 날짜에 해당하는 건 뭐? 자, 데이트라는 함수 적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데이트 함수 적어 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에 5번. 자, 결제 방법 필드에는 했으니까 필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 하나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하는데 반드시 인연산자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여러분, 자, 인이라는 거 제한을 뒀으니까 사용 반드시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인 연산자 사용을 해주시고, 자, 괄호를 열어주세요. 함수 쓰듯 작업해 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신용카드, 자, 컴마, 자, 그 다음은 계좌이체, 괄호를 닫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액세스가 자동 완성해주는 게 많다 했잖아요. 마찬가지 쌍따옴표는 알아서 붙여줄 거예요. 자, 오타만 주의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별거 아니죠? 자, 마무리 되신 거고요. 회원 정보 테이블도 마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아이디 필드 선택해 주시고, 자, 기본 키라는 단어 나오면 테이블 디자인 탭 맨 앞에요. 자, 기본 키 열쇠 모양 아이콘 한번 꽁 찍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키 모양 아이콘이 필드 이름 앞에 표시가 됐을 거고요. 자, 이어 7번 성별 필드는 했어요. 자, 그럼 성별을 찍어 주셔야 되겠죠. 자, 중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희 인덱스라는 메뉴 사용하기로 했네요. 중복된 값이 입력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자,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거 눌러보시면 답 다 들어있습니다. 입력 가능 골라주시면 답인 거고. 8번 나이 필드에는 했으니까 또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4라는 값 이상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해라 했네요. 자, 나이 잡아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고요. 자, 이상이니까 자, 크거나 같은 14라고 적용해 주시면 끝 나시는 거고요. 자, 9번 주문 횟수 필드는 했으니까 다시 한번 주문 횟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100 이하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필드 크기를 설정을 해줘라 했어요. 화면 보시면 필드 크기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자,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거 눌러보시면 답이 다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바이트가 0부터
255까지의 숫자 값을 받아요. 한마디로 가장 작은 범주에 해당하는 숫자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문제는 바이트로 설정을 해줘에 해당하는 문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론 필기를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내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0 이하 혹은 50 이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작은 범주의 숫자 필드 크기로 변경해라 라고 나오면 바이트를 설정하라는 얘기로구나.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 10번. 마지막 행에 비고라고 필드를 추가를 하래요. 자, 필드를 일단 추가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고라고 담아주시고요. 자, 제품 후기를 위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라 했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사진 생각하시면 OLE 개체가 맞겠죠? 자, 하지만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첨부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라 그랬으면 OLE 개체가 맞아요. 자, 근데 저 첨부라는 단어 때문에 반드시 첨부 파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장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모든 테이블 완성 문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면 참고하셔서 누락되는 문제 없도록 마무리 잘 해봐 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